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오늘까지 이제 대구에서 우리 독자들하고 좀 다양한 좀 이벤트? 예, 행사라기보다는 제가 좀 편하게 좀 주말 동안 좀 여유를 가지면서 뭐 대구 독자들 의견도 듣는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산행도 하고 뭐 가볍게 골프도 하고 나름 좀 휴가처럼 보내고 왔는데 어쨌든 이 지역이 대구다 보니까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이 박 대통령과 유영아 문제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 미더치 독자분들은 이 정확할 만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배신감 플러스 야 우리가 이러려고 탄핵무효인데 이런 정서가 팽배하고 지금 미디어워치 독자분들뿐 아니라 우공당 떨거지들 내에서도 그 조원진 무리들 말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태극기를 이용한 조원진과 그 부역자들 말고 일반 이 노인들 조원진 돕는 게 박 대통령을 돕고 탄핵 무효를 하는 길이라는 걸 알고 그 연금 깨서 돈 내고 태극기 든 사람들은 이 상황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분노 필요하면 심판도 해야 되겠다 그런 여론이 대구 경북에 팽배해요. 여론조사로 잡히는 것보다 그 분노의 그 크기는 훨씬 더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출소한 다음에 지금 이 유영아를 띄우는 과정에서 이 태극기를 들었던 일반 국민에 대한 이 감사라기 표현보다는 양해? 양해가 맞는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박 대통령의 지금 이 스탠스를 보면은 지금 당장 탄핵의 진실투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탄핵무효 투쟁을 유보 혹은 중단 만약 이렇게 됐을 때 탄핵무효를 5년 동안 외쳤던 일반 국민들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곧바로 정치에 발을 담갔단 말이에요. 자기 측근을 내세워서. 그래서 이게 절차나 이 순서가 전혀 안 맞는 거죠, 사실 따지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박 대통령이 감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조차 박 대통령 내가 욕을 안 먹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욕 먹을 거 각오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이 정보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어차피 들어도 이제 얻어 듣는 거고 한 달이 건너서 그리고 나와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는 사저에서 이 얘기한 거하고 유영화를 지지한 거하고 딱 두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저도 이제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박 대통령의 행위는 공적으로 분명히 비판받을 만하고 이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될 겁니다. 다만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탄핵무효의 최전방에 있는 미디어치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왜 저럴까? 한번 이 특수한 상황과 박 대통령의 전술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은 제가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가서 실제로 많은 얘기를 들을 때, 이 분개하신 이 분들이 유영아한테 이거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은. 세뇌 당한 거 아니냐. 이게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아마 대구뿐 아니라 태극기 일반 국민들 내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런 얘기가 퍼져 나가서 심지어 지금 이 구도가 홍준표를 심판하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대구지자체 선거가. 아니 본인을 조작 날조 수사에서 45년형을 구형한 윤석열이와 손잡고 홍준표를 심판을 할 정도로 유영아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뭐 저는 그 영상 두 개로 볼 때는 아니라는 저는 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영상 두 개로 볼 때. 왜? 첫 번째 영상하고 유영아를 지지하는 영상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장기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겠다는 자신의 진짜 꿈을 얘기할 때 박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그 어조와 표정과 누가 봐도 대구시장은커녕 대구에서 포장마차 주인할 수도 없는 그 무능력자인 자기 이 떨거지 여기 신부름꾼 유영하를 대구시장에 추천할 때 박 대통령의 목소리와 표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대구 시민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 이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드러나는 게 이 박 대통령 자체가 이제 이 속임수를 많이 안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표정에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완전히 드러났어요. 자기 진짜 꿈을 얘기할 때랑 이번에 유영하 대구를 할 때 본인도 이 스스로 부끄럽고 자신감 없는 표정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거 한번 죽여놓고 보세요. 죽여놓고 보시면은 다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측근 하나가 자꾸 이 생떼를 쓰니까 5년 동안 일한 거 이렇게 요걸로 마무리하고 정리를 한다 그런 정도로 봤는데 내일 윤석열이를 만난다고 하니까 그 차원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곧바로 그냥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들어가는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가능성을 하나 더 열어놓게 됐습니다. 오늘에서.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제가 이 댓글 읽어드릴 때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취임식에 가야 됩니까? 물었을 때 윤석열이가 너무 허접한 게 일찍 드러나고 지금 벌써 이 위험한 수위를 가고 있잖아요. 지지율 수위가 위험 수위를 가고 있고 이 용산에 이제 이 막가파식 이사 등등 현실화됐을 때 윤석열은 취임 전후로 레임덕 갈 수도 있을 정도로 가장 허접한 인간이라는 게 드러나서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박 대통령이 그냥 확 들어가서 잡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가불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일 박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나서 해선 안 되는 원칙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허접하니까 박 대통령이 조금만 밀면은 애가 내 말 듣고 유영아를 뭐 낙하산으로 꽂든 아니면 홍준표를 못 나오게 막든 김재원을 드랍시키든 그런 짓을 해서 TK의 정치적 영향력을 박 대통령에게 다 넘겨주는 그런 계산이 된다면 정치적 승부수로 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의 여지를 하나 다 넘겨놓은 겁니다. 물론 올바르지도 않고 나중에 박 대통령은 이걸로 본인이 결국 감당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정치라는 게 과정을 잘못 가서 아무리 목표와 이 결과가 좋게 나와도 좋은 목표고 심지어 결과가 좋게 나와도 과정을 잘못 가면은 그로 인해서에 대한 모든 대가는 거의 다 치르게 됩니다. 현대 정치사를 보면은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박 대통령이 분명히 책임을 받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는 가장 빠르게 영남권의 정치세를 그냥 회복하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 나온 거죠. 박 대통령이 윤석열 만나겠다고 사정한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이가 막 찾아오겠다고 사정을 하고 그런 그 흐름을 활용해서 윤석열로부터 TK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온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이고 실제로 마키아벨리스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죠. 오다가도 좀 생각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왜 시작했지? 이건 다 알려져 있는데 박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YS 정권 때 짓밟히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짓밟히질 않았는데 YS 때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음해와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돼서 이제 박정희 주기가 시작된 거죠. 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깎여내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재단에서만 일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로 들어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폄훼 당하는 걸 참을 수 없다 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본인의 일관된 얘기인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폄훼와 음해가 시작된다면은 정상적인 이 방식이면은 박정희 재단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홍보 자료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그게 맞지 않나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질 않고 바로 정치에 들어와서 조급하게 굉장히 그 당시 이제 젊은 나이에서 조급하게 이회창하고 들이받고 막 판을 그냥 아사리판 만들어 놓고 쉽게 얘기하면 서둘렀단 말이에요, 정치를. 네. 그러니까 빨리 박 대통령은 빨리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지켜내겠다. 그 방식을 썼거든요. 그 방식을. 그 방식하고 지금 방식이 비교하면 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본인의 명예 회복을 하려면 탄핵에 대해서 탄핵의 진실을 밝혀서 그 진실을 홍보 자료화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재심 청구를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헌법재판소에다가 또 재심 청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죠. 본인의 명예회복을 한다면은. 그런데 이거는 박 대통령이 계산할 때, 야, 이거는 도대체 어느 세월에 하냐,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해가지고. 더군다나 탄핵 주범인 윤석열이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에. 그 방법이 먹히겠냐. 그냥 단칼에 정치로 승부를 걸어서 정치 권력을 쥐어서 그걸로 정리하겠다라는 계산을 할 만하죠. 더군다나 솔직히 탄핵의 진실은 미디어치가 다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종찬 기자가 이 탄핵 재판에 관련돼서 핵심들을 뽑아놨지만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아는 얘기죠. 그거는 박 대통령이 모르는 탄핵의 진실, 실제 탄핵을 뒤에서 누가 공작했냐, SKT하고 김한수하고 등등 대통령 모르는 얘기들, 탄핵의 배우가 누구냐까지 밝혀낸 게 미디어치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는 탄핵의 진실이라는 게 나온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좀 여러 번 좀 우려스럽다고 얘기했던 부분, 탄핵의 K재단 미르재단의 진실은 뭐냐, 최서원이 아니라 안종범 경제수석이 해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를 진실을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얘기했을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아니, 국정농단의 주역이 최서원에서 안종범으로 바뀌는 거 말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될 게 뭐가 있냐? 지금 정상적인 국민은 좌익까지 포함해서 박 대통령이 돈은 안 먹었다는 거는 이미 다 이 얘기가 끝나서 그걸로 인해서 석방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재판되는 과정하고 대충 뭐 그냥 분위기만 봐도 아유, 박근혜라는 사람이 돈을 해먹었겠냐, 이건 다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박 대통령을 폄훼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뭐 돈을 먹는 사람이냐, 이건 얘기가 끝나서 석방이 됐는데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은 뭐냐, 국정농단의 못 막은 무능함, 무능에 대한 책임, 정치적인 책임, 그걸로 탄핵했다, 이걸 엎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막 검찰하고 특검하고 SKT 막 다 껴가지고 그냥 증거를 조작 날조해가지고 뒤집어 씌운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얘기죠.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제외한, 태블릿을 제외한 재단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박 대통령은 경제수석이 전경련하고 재단을 해먹는 것도 모르는 또 다른 무능으로 이제 지목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치 하는 거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에 진실추정에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명예회복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이걸로 싹 다 때려 잡은 다음에 그걸로 탄핵무효까지 가겠다, 제가 순서를 그렇게 밟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뭐 미디어 측 할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 유영하고 김한수 등등 이 태블릿 조작에 개입한 이 주범들 불러다가 그냥 자백을 받자 그랬는데 이제 미디어 측은 그럴 필요도 없어졌어요. 우리가 단독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기 이게 됐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저희가 요청할 게 없어요. 도와달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가 다 끝내면 됩니다. 5월 달에 SK태고 재판이 열리는 그날 사실상 게임이 끝날 겁니다. 제가 오늘 이것도 이제 대구 가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할 겁니까? 미디어 측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태블릿 다 판 정리하고 그 힘으로 다시 탄핵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맞는데, 그건 미디어 측의 주종목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투쟁하고는 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언론인이 아니야, 언론인이. 진실 영역은 언론의 영역이고 이제 정치 영역은 권력의 영역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의 영역에서 살아왔지 진실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만 워낙에 이 인간 쓰레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그래도 신뢰성 있고 진실하고 이렇게 평가받았을 뿐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 투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구 사저로 들어간다 하고 대구에서 인재를 키운다 했을 때, 이분이 진실 투쟁은 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정치 세력을 키워서 그 중장기적인 정치적인 힘으로 탄핵을 엎으려는구나.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기간에 처리해버리겠다라는 지금 방법을 택한 게 아닌가. 단기간에. 그리고 그런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도 중요한 요소겠죠. 이것도. 어차피 자기의 나와바리인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이 지지가 70%가 넘어갔다. 자,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 안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걸 반대하는 이 반증의 예시로 삼는데, 아니 총선 때 그 허접한 황교안 이 정당을 거대 야당으로 모아주십시오. 그 얘기 했잖아요. 박 대통령이 총선 때. 이미 패배가 확정됐을 텐데. 그때도 했는데, 대선 때 진짜 20만 표 차이인데, 왜 박 대통령은 총선 때와 다르게 윤석열 지지 안 했겠습니까? 윤석열을 지지 안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지지는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니, TK 여기가 탄핵의 주범인 윤석열을 70%를 막 지지한다? 이 상태에서 과연 진실투쟁이 되겠냐? 그리고 그 박근혜 만세 했던 그 태극기 떨거지들, 친박 떨거지를 다 윤석열에 줄 섰다. 박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 있어서 그 11.6 사건을 회고를 하면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아첨하던 놈들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니까 뒤에서 욕하고 전두환에 아첨하려고 하고 그 배신들을 봐서 그걸로 인해서 박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대중들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 미디어치 같은 경우는 진실과 홍보 교육을 통해서 바로 세우겠다는 매체인 반면 박 대통령은 한 추의 권력으로 줄 세워서 끝내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왔었고 지금까지 정치를 그것 때문에 했던 거고 78%막 이렇게 윤석열 탄핵 주범을 지지하는 TK를 어떻게 자기 걸로 가져오느냐 이걸 진실을 가리키고 홍보를 통해서 되겠냐 내가 그냥 윤석열이 허접한 놈 해가지고 확 쳐서 그냥 가져오면 끝나는 물 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계산 어떻게 보면 마키아벨리스트 같은 정치적인 계산